속의 핵심적인 게 바로 자아 상태와 인생 각본이에요. 자, 각본, 인생 각본. 이게 언제 짜여질까요? 언제 만들어질까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본이 시작됩니다. 각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각본이 짜여지는 시기는 4세 이전에 짜여집니다. 놀랍죠? 4세 이전에는 기본적인 각본의 줄거리가 결정된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때 기본적인 줄거리 굵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언제? 4세 이전에 결정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런 인생 각본이 우리가 말을 배우기 이전에 기본 줄거리가 짜여진다. 그럼 정서적인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각본은 정서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은 무의식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4세 이전에 기본적인 줄거리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7세가 되면 이제 주요 그런 각본의 내용들이 완성됩니다. 4세의 기본적인 줄거리가 만들어지고 7세가 되면 인생 각본이 대부분 완성된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7세 이전에 부모에 의해서 어떤 애착을 형성하고 어떠한 관계를 만들고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각본이라는 건 7세까지의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정서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 각본은 결말을 얻기 위한 쪽으로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세까지 그러면 각본이 짜있으면 이 각본은 변화되지 않나요? 12세까지 7세에 기본적으로 완성된 이 각본을 계속 뭐냐면 따듬어갑니다. 계속 따듬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필요하면 그 각본에 추가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인 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그런 경험,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따듬어가면서 추가하는 것들이 각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청년기에까지 이 각본이 어떻게 되느냐면 현실에 맞게끔 다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수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잘 보자고요. 이 각본이라는 게 청년기까지 쭉 쓰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7세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7세 이전에 그게 고정돼서 진행이 되느냐면 아니더라. 12세까지도 이게 계속 뭔가 추가되고 새로 따듬어지더라. 그리고 12세 이후도 청년기까지도 이건 이제 현실에 맞게 계속 이 부분들이 수정되시더라.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면 꿈이 아주 큽니다. 천재, 물리학자, 과학자, 정치, 장군, 다양한 꿈들이 있죠. 그때는 뭐냐면, 아직 현실에 맞게끔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현실에 맞게끔 검증된다나요? 12세가 지나서 청년기까지 현실에 맞게끔 각본이 전부 다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 이 말입니다. 수정된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죠. 이 시기에 우리는 뭘 이뤄가고 있나요? 뭘 이뤄가고 있을까요? 꿈을 이뤄가게 되죠. 그건 각본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시기로 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각본은 7세 이전에 완성이 거의 되지만 그건 계속 뭐 된다? 수정된다. 업데이트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떤 경험만
반복해준다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는 바뀌어진다. 이 원리로 본다면 청년기 이후에 성인기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각본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교류 분석에서는 이 이전의 모든 게 짜여져서 성인기에 그것이 결말로 가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은 계속 각본을 수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각본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볼 수 있나요? 어린 시기에 이미 각본은 만들어진다. 왜? 아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었어요.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반복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면 변화할 수가 힘들어지죠. 그럼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다면 어린 시기에 이 시나리오는 누가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시나리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부모에 의해서 그 시나리오는 강화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강화돼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점점 정당화되어 갑니다. 부모에 의해서 강화되고 사건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내 삶의 어떤 방도를 결정짓는 바로 인생 계획이 됩니다. 인생 계획. 우리는 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계획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류 분석의 중심적인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는 인생 각본입니다. 인생 각본. 그래서 각본, 인생 각본, 우리가 각본, 이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인생 계획이다. 인생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동기의 삶이 성인기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생 계획이죠. 아동기의 삶이 성인기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인생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성인기의 삶이 만약에 성취하는 삶이라고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 성취하는 삶에 그 각본을 언제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동기 때 그 각본이 이미 쓰여졌단 말이에요. 아동기에. 그래서 우리는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을 이룬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아동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게 바로 인생 계획입니다. 아동기의 구체적인 계획. 여기서 이제 결이 조금 차이 나요. 뭐냐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 맞다. 어릴 때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교류 분석에서는. 인생 각본이 구체적인 계획.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바로 같은 범주의 어릴 때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은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생 계획이 되고 인생 각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발단이 일어나면 그것이 전개된 것이 결말을 짓는다. 다시 어떤 발단이 일어나면 그것이 전개되고 결말을 이루게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의 성장기의 아동의 그 경험이 짜여진 각본이 살아가면서 계속 전개된다. 전개돼서 그것이 결과를 얻게 한다. 이것이 인생 각본이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특성과 똑같습니다. 우리 뇌는 뭘 갖고 있나요? 일관성을 갖고 있죠.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내가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내일도 그것을 계속 한다면 그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관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유지해 주는 건 중독 상태예요. 그러면 어릴 때 그 경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뇌로 본다면 그와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 전용 신경회로는 다른 일반 신경회로에 우선돼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용 신경회로. 그럼 전용 신경회로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용 신경회로와 관련된 외부의 자극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반응들이 우선적으로 된다면 우리는 어릴 때의 그 경험이 성인기에 그대로 전개돼서 결말을 얻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일관성이고 중독이고 전용 신경회로 아닌가요? 그게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모형이죠. 세상 모형.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뭘로 봅니까? 우리 뇌에 어떤 시냅스 연결로 인해서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그 신경회로가 만드는 그것은 자신의 필터거든. 그 필터에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과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전체성을 이루고 있는 게 필터라는 겁니다. 이 필터는 객관입니까? 주관입니까? 주관적인 필터. 자신만의 학습과 경험이 누적된 그걸로 색깔을 입혀서 보고 있다면 이건 진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필터로 보는 그걸 우리가 세상 모형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형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강화돼서 하나의 신념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세상 모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뭐에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세상 모형을 갖고 있는가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모형과 신념이 결국 어릴 때의 아동기의 그 경험이 우리 뇌의 전용신경회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인생 각본이 어떻게 보면 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과학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죠. 자, 어릴 때에 이러한 각본이 짜여지면 우리는 그 각본이 짜여진 대로 우리의 삶이 전개됩니다. 모든 줄거리는 이미 인생 각본이 짜여진 대로 어떤 전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그러한 각본의 줄거리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전개되는 것일 뿐이라면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느냐 말이에요. 내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아동기의 경험에 의한 그 각본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느낌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을 나는 알아차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그럼 두려운 것이 내가 과거에 이러한 아동기의 각본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 만나는 데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있구나. 그런 폐쇄적인 부분을 갖고 있구나를 본인이 알아차리느냐. 대부분 자신의 이러한 줄거리, 인생 각본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아까 제가 인생 각본은 뭐의 영역이라 했습니까? 바로 정서의 영역이라 했거든요. 그럼 정서는 어느 의식인가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의식 영역이죠. 그러면 성인에 대해서 하는 이러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정한 어떤 생각이나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은 사고, 행동, 감정은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그 사람의 아동기의 각본에 의해서 계속 그걸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아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모르냐? 바로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성인기의 사고와 감정의 행동이 대부분이 바로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 객관적으로 보면 알지만 본인은 최소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각본은
결정입니다.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 각본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자기가 결정. 우리는 여기서 잘 나누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건 부모가 결정한 것이다. 아니면 스승이 결정한 것이다. 어른이 결정한 것이다. 결정은 오로지 본인이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부모와 권위자나 주변 사람들은 이 아동에게 무엇을 미칩니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내 인생 각본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주체는 누구냐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어린이지만 어린이가 자기의 인생 어떤 각본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인생 각본을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부모가 그 어린이의 인생 각본을 결정하는데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왜? 결정은 아까 이야기했죠. 결정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성적. No. 감정적 차원에서,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아까 그 줄거리가 몇 세 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다면요? 4세 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다죠. 그럼 4세 때 기본적으로 줄거리가 다 짜여지고 완성된다는 것은 말을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그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서적인 부분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정은 인생 각본에 대한 결정은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로 감정을 토대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감정을 토대로. 자, 엄마가 어릴 때 두 명의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성장해서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실제로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엄마의 그 말을 수용을 했죠. 그러면 엄마가 말했던 그 아동의 인생 각본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누굽니까? 본인이죠. 근데 그 형제 두 명 중에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명은 정신과 의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똑같아 너희들은 자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평생을 살 거야 라는 엄마의 말에 한 명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평생을 살았고 한 명은 정신과 의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부모가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걸 한 명은 수용해서 실제로 그 각본을 실행해버렸고 또 한 명은 그 각본을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그걸 정신과 의사가 되는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할 뿐이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각본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린이가 각본을 만들면 그 각본을 강화시키는 것이 또 누구냐? 부모다. 그래서 결정은 아동이 하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부모고 그걸 강화시키는 것도 부모다. 왜? 부모는 성장 과정에서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죠. 왜? 어릴 때는 부모 없이 혼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부모의 그 메시지, 그래서 자신이 어떤 뭔가 행동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
부모가 강화를 했느냐 처벌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다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따라서 자신의 그러한 각본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각본이 강화를 받는다면 그건 자신의 어떤 그 각본이 삶의 뭐가 되냐면 프레임이 되어버려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제일 밑에 그 차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프레임이 약해버리거나 프레임이 잘못되어버리면 차 위에 아무리 좋은 그런 기능들을 얹고 부속을 올려도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이 중요하다, 틀이 중요하다. 그 틀이 결국 뭐냐면 인생 각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각본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정서적인 것이고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기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본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또 그걸 성인기에도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거기에 뭐 돼 있다? 중독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각본을 한번 이제 인생 각본을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그 각본에 맞는 각본, 자, 인생 각본은 다른 말로 아까 뭐랬나요? 세상 모형이라 했고 마음의 지도라 했고 우리의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모형이라는 건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 각본에 따라서 이제 모든 현실적인 이런 자극들, 정보들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딱 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런 자극이나 정보를 전부 다 뭐 하실까요? 자신의 각본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맞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내 느낌이 맞았어. 내 행동이 맞았어. 모든 걸 자기의 그 각본을 정당화하는 사건과 자극, 정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본은 점점 더 강화되고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본을 현실의 틀에 맞추어 해석하고 각본 결정을 점점 정당화시켜가면서 우리는 그 각본에 의한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결말은 우리의 각본에 의해서 모든 게 얻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게 인생 각본 이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해가 좀 쉬워지나요? 네. 이 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각본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위험하다. 그건 내 안전과 생존에 맞지 않다. 내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 어린 시기에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자신의 부모가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기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특히 이제 유아기 때는 부모와의 이별에 대해서는 그건 죽음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아주 크게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기에. 근데 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유아기에는 뭘까요? 죽음보다 더 무섭게 받아들이는 것. 바로 홀로 남겨진다는 것. 홀로 남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아기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가 태어났을까요?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의 각본을 이제 어떻게 짜여질까요? 아, 이게 내가 버려질 수 있다. 내가 혼자 남을 수 있다. 왜?
동생에게 모든 부모의 사랑, 관심이 다 쏟아지다 보니까 자기는 뭐 버림받은 것 같거든. 자기는 혼자 남은 것 같거든. 그건 죽음보다도 더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볼 때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꼬집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생기면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건 적대적인 이런 반응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적대적인 반응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욕구, 자신의 생존, 자신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반응이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의 그러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그 아동기의 각본,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 야, 그러면 참 7살 이전에 이러한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대부분 어떤 감정, 또 이렇게 탁 직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만 보면 뭔가 이런 사람들 무서워, 이런 사람들 좋아, 이런 것들 직관이죠. 그러한 직관과 감정들이 이미 7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각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세상 모형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신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인생 각본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과 연관되는 부분 아닌가요? 세상을 어떻게 보나요? 자신의 신념으로 보지 않나요? 우리는 A가 C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A가 C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A에 대한 내 B, 신념이 이 A를 C로 비추어주는 것일 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세상 모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곧 인생 각본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경험을 일반화합니다. 자, 엄마가 어릴 때 아이를 방치해버렸어요. 사랑을 안 쏟고 관심을 안 가져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는 믿을 수 없다. 뭐가 쓰여지고 있나요? 인생 각본, 엄마는 믿을 수 없다. 자, 이걸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엄마에게 버림받거나 관심 못 받거나 사랑 못 받으면 엄마는 믿을 수 없다. 자, 유아기의 이러한 각본은 아까 내가 된다? 일반화된다라고 했거든. 엄마의 무관심, 엄마의 방치가 엄마는 믿을 수 없다 해서 다음으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이 각본이 쓰여집니다. 근데 그 이면에 엄마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는. 뭐를 일반화 될까요? 그러면? 여자는 믿을 수 없다.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인생 각본이 쓰여지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성교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여자는 믿을 수 없다. 뭐가 생기나요? 의초적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여자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 엄마의 무관심과 방치가 엄마는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그 사람 속에서 엄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믿을 수 없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여자들은 믿을 수 없다. 여자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 이건 순환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의 각본이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이건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들과 부정적인 게 형성되니까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생겨버릴까요? 트러블이 생겨버리거나 계속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부정에 초점을 맞춰서 나중에 파국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어릴 때 엄마의 그 방치로 인해서 이게 나온다면 어릴 때 그 인생 각본이 결국 전개되면서 결말을 그 각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어릴 때 아버지가 거꾸로 이제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폭력을 휘두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폭력이 두려움과 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의 각본이 뭐냐면 아버지는 뭐? 무섭다. 아버지는 미운 사람이다. 아버지에 대한 정오가 일반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밉다. 아버지는 남자가 여자인가요?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밉다. 남자들은 무섭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친밀감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아까 우리 인생 갖고는 무슨 의식? 무의식이잖아. 정서잖아. 그럼 그 정서적인 게 무의식적으로 남자에 대해서는 뭐? 밉다. 남자에 대해서는 두렵다. 공포. 이게 깔려 있으니까 남자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남자들과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그런 성격, 그걸 드러내버립니다. 그게 인생 갖고 짜여있다면 사회생활 하는데 분명히 자신의 경계를 좁히거나 폐쇄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아동이 갖고 있는 일반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기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또 전지전능, 아주 그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나중에 성인이 대해서도 우리가 좀 현실적이지 못한 좀 망상적인 그런 걸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 앞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움을 이래 하게 되면 그 아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이 갈등을 해소해줘야 된다. 또 그 피해자가 만약에 엄마라면 엄마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그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주고받는 부분에서 어떤 걸림돌이 되고 이게 성인이 돼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재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인생 각본이라는 것이 성장기에 이게 7세 이전에 이미 완성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역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자극, 학습과 경험, 어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각본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뛰어난 뇌에 뭘 갖고 있나요? 가소성을 갖고 있죠.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짜여져 있는 이 인생 각본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추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뇌과학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의 뇌 세포에는 수많은 정보들, 기억들이 들어있고 이 기억은 서로 시냅스 연결, 신경회로에 의해서 전체성을 이루고 있다. 전체성을 이루는 이 신경회로는 새로운 역치를 뛰어넘는 자극만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신경회로의 대열과 조합은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이 변화돼서 반복되는 걸 계속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형신경회로를 구축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 각본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성장기에 이 각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인이 돼서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성장기의 각본에 의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 사고와 감정과 행동 이 네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 자체는 뭐냐면 중요하죠. 왜?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새로운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반복함으로 해서 기존의 인생 각본을 수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인생 각본의 그 줄거리대로 계속 전개되어서 결과를 얻는 이 부분을 내가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세 이전에 바로 이 인생각고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말입니다.